자, 우리 6번째 이미지 사전. 오늘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게요. 은희쌤이 지금 잠시 어머님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참 은희쌤이 마음이 어찌 그렇게 고울까? 절대 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곱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땡큐. 정말. 지난번에 했던 향기가 느껴졌어. 오늘은 키워드가 기다림이고, 이제 은경이가 그 키워드를 먼저 제안을 해서 오늘은 은경부터 시작을 할까 싶고요. 기다림으로 하자고 해놓고 뭔가 엄청나게 거창하게 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제일 뭐가 잘 안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냥 올해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대림절 묵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이제 책이 있어서 그 묵상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올해. 근데 이 책이 그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너무 뭐라 그럴까 조금 기다리는 마음이네, 제목이. 네,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자세랄지 신앙인의 어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인의 자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되게 매일 뭐 엄청 그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책에 있는 글이 너무 워낙 좋아서 그냥 내가 어떤 말씀만 읽고 어떤 내가 나의 언어로 묵상한다기보다 그게 있는 어떤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제가 참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좀 아팠어요. 네. 그래도 조금 쓰긴 했는데 조금 아파가지고 제가 글을 제가 안 읽었어, 지금. 네네네. 아파가지고 어디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 눈이 오기 전까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해서 집에 이제 계속 좀 있었는데, 있다가 눈이 오기 전날 이제 아픈 게 많이 나아서 눈이 온 날 눈이 온 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세상이 정말 막 너무 아름답고 환한 거예요. 그 첫눈이 온 그 전경 자체가 나한테 마치 병 나음의 어떤 기적 같은 뭔가 나한테 내린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침부터 막 기분이 너무 이제 좋아서 근 열흘의 침묵을 깨고 산책을 나갔죠. 산책을 나가서 늘 내가 가는 곳인데 아파서 못 나가는 동안 정말 그립더라고요. 늘 가던 거가 그립더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걸 기다린다고 하는 게 거창하게 뭘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늘 누리던 거,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를 차단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괴로운 일인가. 그리고 그런 거에 얼마나 이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특히 뭐 이 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눈 오는 아침에 사실 이때는 한낮이라 가지고 좀 녹아서 그랬는데 이 강변에 가서 느릿느릿하게 한 3시간 정도를 산책하고 운동도 하고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각별하고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제가 오늘 글로 썼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네.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익어갑니다.
대림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대림절을 앞두고 누군가 선물로 보내준 대림절 묵상집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의 묵상 제목이 기다림 가운데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익어간다는 말이 참 좋다. 기다림과 익어감이 하나로 연결되니 대림의 의미가 더욱 깊게 와닿는다. 첫날의 묵상에서 받은 은혜로 이후 묵상을 이어갔다. 이 묵상에 붙은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다. 기다림은 기도와 깨어 있음과 또 연결되어 있다. 이건 책에 있는 거 인용했어요. 요 다음 문장은 기다림은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연습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들려주실 말씀을 몸으로 살아보고 그분이 치유하실 우리 영혼의 상처를 미리 그분께 보여드리며 그분이 기뻐하실 사랑의 나눔을 기도 가운데 그분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용이고요. 대림절 기간 동안 며칠 아파서 밖을 나가지 못했다. 마침내 몸이 다 나았던 날 아침 첫눈이 하얗게 펑펑 내려 있다. 나무마다 눈꽃을 피워 아름다운 아침 전경이 펼쳐졌다. 선물 같고 기적 같은 시간이 첫눈으로 내린 듯 감사가 차올랐다. 마당에 눈을 쓸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동생이랑 강변 산책에 나섰다. 긴 시간 자박자박 내가 좋아하는 강변을 걸으며 알았다. 늘 그리운 것은, 늘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작고 소소하며 매일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맑은 공기와 살랑이는 강물과 상쾌한 바람을 호흡할 수 있는 것. 강가에 이르러 나의 나무와 나의 한 점 봉우리가 들려주는 강물과 섞여내는 강의 소리를 듣는 것. 사랑하는 이와 눈 맞추고 밥 먹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몸과 마음에 별 탈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 일상의 모든 소소함이 나의 간절한 기다림인 것을.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더불어 기뻐하는 삶.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익어가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아픔을 통해 대림의 기다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성탄의 은총이다. 사랑의 신비다. 이렇게 했어요. 좀 웃기죠? 아니요, 좋은데 진짜 왜 웃겨? 그냥 예. 그 말이 써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늘 쏘다니는 게 늘 일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이렇게 좀 갇혔다가 아팠다가 이렇게 문득 바라본 내 이런 일상이 되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다가와서 아, 이런 걸 내가 기다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지. 그렇죠. 맞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라는 그 글귀가 우리 나이한테는 또 그냥 익어간다는 말로 들리는데 오늘 내가 어느 블로그에 요즘 난 이제 그 식물 가꾸는 것 때문에 다들 정원 가꾸고 이런 사람 이웃을 했는데 이분이 70대가 넘은 줄은 오늘 알았어요. 그분이 아픈 거야. 아픈데 지금 거기에 이제 쓴 글귀 중에 하나가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랬는데 이 마지막 문장 하나가 딱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무르익어서 떨어질 때가 된 홍시처럼 그래서 우리 나이하고는 또 다르게 익어간다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그 익어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분 그 말귀 정확하게 무르익어서 떨어질 때가 된 홍시처럼 이거 죽는다는 얘기잖아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 같은 말도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아주 재미난 얘기네. 지난번 나눌 때 미순이가
우리가 결국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는 아마 나이대에 의해서 같이 느끼는 공감대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었잖아. 나는 그 말도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좀 했었는데 어쨌든 내 나눔할 때 저절로 나오겠지. 지금 미친 그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네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라갖고 한 거야. 내가 했던 말인 생각도 안 나네 나는. 그래서 우리 들풀쌤께서 뭐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너에게 하는 그 말의 의미, 뉘앙스가 조금 전달이 잘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서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했으니까 자기 나오면 자기가 얘기하기. 또 집에서 찍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찍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막 뭘 찍으러 밖에 나가거나 밖에 다니면서도 그 제가 그 저랑 같이 걸어 다니는 이제 어떤 언니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언니가 연신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와, 나는 진짜 사진을 안 찍는구나. 뭔가 이렇게 이미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안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기다림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어렵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해서 다른 그 주제와는 달리 이 기다림을 2주 내내 약간 생각을 조금씩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기다리는 걸 진짜 못하는구나 를 처음에 약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무의식에서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다림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기다림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사실은 잠깐 멈추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뭔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늘 조바심을 내고 늘 이렇게 막 뭔가가 지금 내 앞에 오지 않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막 신경질적이 되고 이제 막 그랬던 제가 이렇게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오늘 권교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저런 상태로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있겠다. 저는 늘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어떤 상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생각이 마음에는 막 되게 이상적으로 있지만 참 하고 싶은 건데 잘 안 된다. 그리고 그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이 옛날에 저도 이제 초딩 때부터 성당을 다니면서 그 대림절 기간이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은경쌤이랑 권교쌤이 카페에 그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하시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면서 그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런 절기나 이런 성당에서 행사를 통해서 뭔가 사순절이랑 대림절 때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기간을 가졌던 시간들 같은 것도 오랜만에 떠오르면서 뭔가 내 삶은 늘 그때그때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급급했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내 발을 찍을까, 멈춰져 있는 나를 찍을까, 뭘 찍을까, 아니면 어떤 그림을 찾을까 하고 막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제 저 나무가 저희 집에서 딱 창으로 보이는 엄청 큰 나무예요.
그때 그 은행나무죠. 아니에요. 아니. 저게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있을 때는 되게 은행나무랑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되게 오늘 이파리가 지금 그 나무야 아니면 다른 거야? 그때 그 나무 아니에요? 이사 그때 갔을 그 때? 나무예요. 나무요. 근데 아. 저게 제가 이 집에서 2002년쯤 말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9년인가 전쯤에.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동네가 되게 열악한 낙후된 동네라 그래야 되나? 그런 동네였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얼기설기 지은 말하자면 급하게 지은 빌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였고 그런 동네에서 이제 막 이렇게 더 낮고 더 푸신 집에서 막 살다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신축 빌라라 그래가지고 막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막 이렇게 막 올라가서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원룸이고 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 안에서 창밖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 나무 뒤로 당연히 화력발전소 건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강 건너가 보이는데 그때는 그 앞에 막 굴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 척박한 와중에 저 나무가 너무 크게 그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있어서 제 친구들도 저 집에 왔을 때 다 이렇게 큰 나무를 처음 본다 그래갖고 저희가 우리 뭐 2009년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만나자 그래갖고 그날 만난 사람들끼리 여행 가자 기억한 사람들끼리만 가자. 그래서 뭐였어? 그래가지고 그날 그 다 이제 안 모였죠. 못 모였죠. 다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었니? 라는 걸 몇 년 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그 막 신나게 저 나무를 저 나무는 사람들이 없애지 않을 거야 할 정도로 큰 나무였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저기서 사는 동안에 저 나무를 굉장히 의지했고 굉장히 저 나무 때문에 저 집이 좋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막 지금 재개발로 들썩들썩하는 이 시점에 막 화력발전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 나무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갔을 때 정말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저를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그리고 지금도 방 안에서 저 나무만 보이게 제가 저 커튼을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나무는 진짜 십몇 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표상할 수 있는 이미지? 설명할 수, 기다림을 제 입장에서 날 꼭 기다려준 건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그냥 저렇게 묵묵하게 그냥 상황이 변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 있는 그냥 저 초연한 느낌, 저 힘 빠진 느낌, 그 외부의 변화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받아들이고 서 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 나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덤덤한 그 느낌이 저기 사진에는 표현이 좀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진짜 되게 오래되고 큰 나무라서 그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런 걸 보면서 자꾸 제가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좀 잡아주게 되고 조금씩 이제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져가는데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선회해야지라고 생각한 계기가 좀 있어요. 네. 좋은 나무네. 큰바위 얼굴 같은. 10월에 저 나무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쵸. 그때 나무가 엄청 크게 느껴졌어. 지금은 겨울나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 방 안에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좋아요.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올 때는 창밖에 있어도 되게 꽉 차거든요. 저 나무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아니, 그때는 꽉 차게 느껴졌어요. 아니, 지금은
사진으로 찍으면 꼭 이게 그렇게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그때 왜? 잡아 그건 당겨서 찍었어요. 나무만. 시각 때문에 그렇지. 시각 때문에. 잡아 당겨서. 이 화각 때문에 그렇지. 보는 화각. 음. 우리 눈에 화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은 저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돌리면서 보거든 사실. 그래서 저 나무가 크게 보이고 옆에도 다 보이는데 그 일시점 화각으로 표준 렌즈로 하면은 이 옆에 게 안 나오고 옆에가 다 나오면은 광각 내 눈보다 그 화각이 넓어지는 광각이 되니까 더 멀리 보이면서 조그맣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맨날 난 카메라 찍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에이씨 이 느낌이 안 나. 이러고 맨날 투덜투덜 대면서 찍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저는 한다니까. 나무나 자연이 특히 내 눈이랑 보는 다르게 것하고 너무 나와요. 다르게 나오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사람이 눈이 다시점인데 이 사람의 눈하고 카메라 렌즈 눈하고 똑같다고. 카메라 렌즈는 단시점이야. 시점이 하나야. 그런데 사람의 눈은 동시에 다시점으로 움직여. 근데 이 다시점으로 움직이는 요것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거의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겠어? 약간 간발의 차이는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다 같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저 나무에 꽂히면 저게 더 넓게 보이는 거고. 저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잘 안 나오는 게 바로 그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 인지하기 힘들지. 그 찍다가 신경 들어서 안 찍는 데 참 많아. 그래서 그런 게요. 그게. 저도 그 느낌이 안 나오니까 화나서 그냥 안 찍어.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하니까 사진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사진적 시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느낌이 사진 찍었을 때는 영 못마땅하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진으로 찍어놨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 이게 이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서 그만큼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거랍니다. 네.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심리적 그 각도가 그러니까 시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지. 자, 이리하여 우리 사진 얘기까지 하고 은희쌤 이거 따로따로 해줘? 하나씩. 같이 해도 돼요? 예. 이건 개망초예요? 아니면 뭐예요? 개망초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게 피었을 때 항상 내내 끊어다가 집에 방에다가 해놨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다 저가 않는데도 이게 이 나름대로 참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예. 개망초가 저렇게 말하자면 시들어서 지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 되게 개망초 이파리 이렇게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오히려 느낌. 더 예쁜 것 같아. 그치? 굉장히 그쵸. 신기하네. 예, 그래서 찍어봤고요. 예. 그 옆에 있는 바닷가의 사진은 작년엔가 친구들이랑 1박 했었어요. 그 속초 앞바다에. 그랬는데 그 갈매기가 그렇게 뭔가 기다리나 제가 저렇게 앉아서 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본 사진이에요. 마치 그래서 솔비치 앞에 바닷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글을 읽을게요. 네. 기다림이란 시간, 인내, 그리고 완숙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밥은 반찬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짓기 위해서도 정성과 기다림, 뜸이 조화가 되어야 완성이 되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다림을 겪습니다. 그 기다림을 난 어떻게 사용했을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런 선물을 덧없이 보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후회를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걱정과 두려움에 우왕좌왕 지금을 즐겁게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반성이 있으면 또 돌아갈 길도 어딘가에 나와 있겠지요. 어떤 분의 책에
나무를 보며 인내가 무엇인 줄 배웠고 풀을 보며 끈기와 집요함이 왜 필요한가를 배웠다 합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에 밥을 짓듯 정성과 기다림을 더해 보려 합니다. 글을 쓰는 게 이렇게 훌륭한 일이었음을 요즘 알았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다예요. 하루 종일 썼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요번 글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기다림에 대한 글에서 향기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네. 어렵다라기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흘러가던 것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다져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나는 글을 쓸 때 보면은 그것에 대한 표현을 어렵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요새 글을 쓰면서 책을 또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이걸 책을 읽는데 거기 이제 그 조르바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집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놀리잖아. 그러니까 카사노바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성자 같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을 사는 거구나. 그 사람은 나는 항상 맨날 지금도 못 살고 앞에도 잘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책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게 글 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여태까지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냈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 지금이 얼마 남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 또 이렇게 보내면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네. 아이고 좋은데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지금 조르바가 네. 그 작가가 결국은 진짜 그것의 저자 니코스 카자차키스잖아요. 카자차키스의 그게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그래요? 그랬을 때 거기서 조르바가 그 작가를 막 놀려요. 거기서 두목이라고 부르죠. 네. 두목이라고 부르면서 너 그렇게 맨날 너는 이렇게 쓰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야 그러는데 이리 와봐 나처럼 사는 거야 삶이라는 거. 같이 주고 같이 산소리 키고 좀 이렇게 실컷 놀아봐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삶으로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결국 조르바를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희쌤은 지금 본인은 그냥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르바가 산토리 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글 쓰는 걸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충분히 박수칠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 허비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그랬을까? 살아낸 거지. 허비한 삶이 어딨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허비한 삶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살아낸 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하게 막 노는 것도 살아낸 거잖아. 어떤 면에서.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미순 씨. 그 기다림이라는 걸 받고 다만 종교에는 다 대림절 때문에 예수 재림 다 그 생각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재림을 기다리나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그래서 제일 명확한 거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건 모두 다 명확하게 가장 똑같은 하나는 누구다 죽는다는 거 하나잖아. 그래서 나는 절대 그건 안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걔는 이제 버렸어 기다림에서. 그리고 숙제를 그렇게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얘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딱 이거구나. 근데 나에게 기다림은
항상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지금쯤 나야 되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불확실한 걸 표현해주고 뿌옇고 앞도 모르겠고 뭐 앞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막 침침한 그 속에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는 알잖아. 이 안에 뭐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얘를 습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저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얘를 그 키워내고 그래서 얘가 자라는 걸 기다리는 그 시간. 아, 이런 게 나한테 지금 가장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사진을 딱 찍었어요. 기다림에 아주 딱 맞는. 그래서 이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기다림이 뭘까라는 생각했을 때 다들 막막하고 너무 넓어.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우리가 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겹쳐지더라고요. 기다림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난 뭘 기다리지? 그런 거 다 은희 쌤도 그렇고 다 그랬지. 난 뭐 하고 살았지? 뭘 하고 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먼저 했던 나눴던 거하고 많이 겹쳐졌어요. 나에게 기다림은 그냥 불확실한 것 같아. 불확실한. 그 속에서의 또 근데 희망. 그 모든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뭐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잘 모르고 불확실하지만 희망을 갖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럼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얘가 딱 그랬어. 얘가 뭐냐면 그 페추니아라고 알죠? 나팔꽃 같이 생긴 거. 네. 네, 그 페추니아가 잎이 끈적거리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신종자로 거기서 변형한 사피니아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삽목이 잘 안 돼요. 물꽂이도 안 돼요. 다 뿌리가 이게 녹아내려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상토에 스프레이로만 습도로만 키워내면 뿌리가 나요. 한 달 두 달 되면.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아, 씨앗부터 기른 거예요? 아니요. 그 사피니아 열매 끝에 한 마디, 이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거, 하나 정도 되는 거 잘라갖고 이파리 한 7, 8개, 10개 이렇게 남긴 다음에 그냥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뚜껑도 막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주면은 물 뿌리면은 살아서 지금 나 8개 성공하고 지금 9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무슨 색이에요? 내 거는 지금 핑크요. 진짜 나팔꽃 같이 생겼네. 네, 나팔꽃 같이 생겼는데 그보다 좀 더 작아. 사피니아. 얘는 사피니아 밀레니엄 베레. 사피니아? 그 식물 키우면서 제일 기다림이라는 게 행복한 시간은 식물 키우면서 행복한 것 같아. 맞아요. 좋죠. 네. 맞아. 뿌리 내리고 그다음에 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라면 또 꽃을 피워주고 그 시간이 기다림이 행복한 거는 식물 키우면서 늦는 거고 다른 건 기다리면서 행복했나 싶기도 하고 뭐 아기 가져서 나올 때 기다릴 때 빼고 뭐 행복한 적이 있나 기다림이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중구난방에 딱 답이 없는 나한테 기다리면 그냥 불확실하지만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그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우리가 1월달 이제 단체 신곡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신곡을 이래저래 많이 보는데 신곡이 결국에 가서는 지옥 연호 천당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때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야. 응? 그게 연옥에 올라가는 거야.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희망이 없는 상태를 평소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떤 지옥에 들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지옥에 들어서 어떻게 하고 지옥에도 이게 있어. 그 단계가. 단계가 13개인가 하여간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갖고 어떤 교황은 몇 번째, 8번째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 여기서 유명했던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제일 먼 밑에 들어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페르겔루스를 딱 안고서 이제 빨리 가자 그러고 꼭 올라갔을 때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서부터 연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상에서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갑자기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그 생각이 좀 났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나온 김에 카메라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봐봐. 이거는 무슨 앵글에 어떤 렌즈를 쓴 것 같아? 하이앵글에 하이앵 그냥 방광 렌즈야 이게. 그렇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같게 나오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야.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금 이 컵을 볼 때 이 컵을 우리는 그냥 이거 기억 속에 있는 이 형태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 입구가 있고 동그란 곳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그냥 이거 보는 순간 그냥 그렇게 느껴. 요걸 볼 때 다시점이 다 들어가는 거야. 하이 앵글로도 보고 로우 앵글로도 보고 앵글 자체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가 왜곡이 안 되고 똑바로 보여. 근데 반 시점, 하나의 시점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렇다라는 걸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가 아니야, 우리가 다시점으로 보는 거야를 그림으로 깨우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잔인 거야. 이제 기억나지? 나는 미순이가 예전에 그 세잔 그림 내가 그렇게 분해해갖고 설명하니까 이제 알겠네 그랬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은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나도 나냐 너도? 그럼 당연하지. 나는 세잔의 그림이 왜 유명한지 진짜 몰랐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왜 이런 설명 하나도 제대로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만 했지 왜 무엇 때문에는 제대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뭐 다시점 이런데 다시점이 뭔데 저기에 다시점이 왜 나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아무도. 그들도 몰랐어. 그냥 말만 갖다 한 거고. 그때도 똑같은 대화를 또 했어. 이런 얘기 하니까 언니가 그때도 그들도 몰랐다고. 아 그랬어? 그게 발견인 거야. 응? 우리가 이제 그 관찰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 올라갔고 재밌어갖고 얘기를 좀 해본 거야. 자, 일단 내 것까지 하고 전체 뭉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도 여전히 참 재미있어요. 모두가 전부 비슷한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오전에 지연이가 잠깐 다녀갔어. 그 남편이 그 병원에 이제 그 입원 이제 치료하러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나갔고 와서 한 1시간이나 있었나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 내가 어제 생각했던 것하고 걔가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전부 같이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난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 걔가 도깨비를 봤대. 그 사이에 드라마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도깨비를 텔레비에서 해줬나 봐 다시 왠지 또. 지연쌤이 도깨비 봤다 그러면 진짜 도깨비 본 것 같아. 진짜 도깨비. 그래서 그 쌤은 봤을 것 같아 도깨비. 아니 그래갖고 도깨비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자기는 도깨비를 지금 몇 번째 봤는데 재밌어요. 걔 몇 번 봐도. 그런데 요번에 새로운 걸 하나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을 하는데 제목은 또 잃어버렸네.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걸 자기 처음 봤대. 내가 잊어버려서 지금 지연이가 한 그 책 제목을. 그래서 도깨비가 그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윤회와 연결돼 있는 듯한 제목의 예수님 책을 들고 있는 거야. 거의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 그게 그동안에 계속 봤는데 처음 봤다는 거. 처음 그게 눈에 띄더라고.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
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도마복음을 재해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오광남 선생님의 그 글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었다. 그러다가 도깨비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도깨비가 그 어떤 소년인가 누구한테 답을 가르쳐줬대. 이렇게 시험 문제 막 푸는데 그거 기억나? 있었던 것 같아. 응. 걔가 그걸 안 듣나?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어. 근데 안 듣는 거야. 내가 그걸 안 알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아. 응, 캐나다에서 어쨌든 그랬는데 야 이거 답이 4번이잖아 라고 가르쳐줬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답을 안 풀었더래.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저승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너 예전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안 풀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는 내가 풀었을 때는 3번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3번으로 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도깨비가 그런 거야. 네가 푸른 것만큼 사는 거야. 보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은 네가 보는 것만큼 보는 거야라는 것이 함축된 의미의 그 대화라는 거지. 그 얘기를 쑥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 그러면서 도깨비 얘기를 이제 재미나게 조금 했는데 어제 내가 그것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어제 내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하는 데에서 이런저런 그들과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화요일 날 그러니까 가족 애니어그램을 할 때 정혜가 그 사주 그 명리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가 같이 공부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끝까지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참 그 재밌는 시간이거든. 한 번 할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잖아.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에 대한 것을 원리를 찾아낸 것이 역경인데 주나라 시대에 했으니까 주역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그런 그 움직임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주팔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날 얘기를 했었잖아. 사람한테만 사주팔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개한테도 사주팔자가 있고 저 나무한테도 사주팔자가 있다는 거지. 우리 장군이한테 맨날 너는 무슨 팔자를 따서 우리 집에 아니 맨날 그 얘기야 내가 그 얘기하면서 나무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야 그 한 배에서 났을 텐데 누군가는 분명히 잡혀 먹었을 거야 지금. 그 시골에서 자랐던 애의 확률상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쟤는 무슨 팔자로 늦복이 터져갖고 3년 밖에 있다가 집에 와서 직강아지가 돼갖고 저렇게 애교를 부리냐. 우리 애는 집을 나왔는데 우리 집으로 입양이 됐잖아. 아 장군이 입양된 거야? 걔 왜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내일 우리가 입양 안 하면 내일 죽는다 그래서 데리고 오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걔들도 다 사주팔자가 있다니까. 그러면 사람과 그러니까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외적 환경 조건과 여러 것들에 의해서 그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야.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차이냐. 여기서 이제 마음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화요일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데 똑같이 사주팔자는 있어. 우리 개나 저 소나무처럼. 그런데 사람한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에너지의 흐름으로 흘러가게끔 하느냐. 그게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지. 그게 일체유순적인 거지. 에너지가 흐르게끔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팔자는 나한테 안 좋은 상극의 것들도 좋은 에너지로 이때 좋은 에너지라는 것은 맑은 에너지로 탁한 에너지가 아니라 맑은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과유불급이라고 그게 좋다고 너무 넘치게 쓰면은
오히려 나쁜 걸로 바뀌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게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게 의식이다, 생각이다,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화요일 날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만약에 나무라면 그 나무의 이 줄기와 아까 이게 내 거보다 정해 이게 참 잘 표현됐더라고. 이 나무의 그 뿌리가 되는 이 줄기와 굵은 나무와 여기서 또다시 갈라지고 나눠지면서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인연이구나. 인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사람과의 인연이지만 확장해서 보면 사람과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이 공간과의 인연, 저 나무들과의 인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의 인연을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느냐가 나무를 전지하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인연을 어떻게 다스리는 건가?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크기 위해서는 얘가 실질적으로 홀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면은 가지치기를 별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빨리 갈린 것 같아. 내려가 봐야지 알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면은 이게 이 큰 줄기와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 줄기들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잖아. 우리가 저런 나무 할 때도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삐치고 올라온 거 잘라주고 이러면서 하잖아. 얘는 안 해주다가 거의 다 자란 다음에 해줬어요. 그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치? 처음에는 안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래서 나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니까 전체 밑에서부터 나온 게 이것밖에 없길래 그냥 내가 이거 선택을 한 건데, 오고 가는 그 인연에 대해서 결국 이 나무가 내 삶이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나무의 형상으로 내 삶이 구성되는 거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나무의 이 줄기가 되는 것은 이 뿌리가 되면서 원줄기는 원가족인 것 같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지는 것. 내가 공주 정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내 외적 환경에서부터 뿌리가 되는 그 선택의 여지 없이 오는 그 두꺼운 것.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지가 어떤 가지는 크게 가고 어떤 것은 적게 가는데 이러면서 가지를 잘 정리하면서 가면은 내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됐던 건데 내가 AT 스튜디오라는 것을 하면서 한 5년 만에 결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십시오라고 던져주고 나왔는데 그 5년을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전체적인 인연 한 덩어리가 확 바뀌었어. 말하자면 이 가지로 따지면 이 가지 하나가 큰 가지 하나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 삶에서 하나 인연이 큰 인연이 새로운 줄기를 크게 뻗쳐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새 인연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은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 인연들인데 그 전부터 있었던 정혜나 은희쌤이나 미순이나 전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인연들이지만 실제로 그 인연이 하나 큰 덩어리가 있다면 이쪽으로 또 다른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때 이렇게 새롭게 뻗쳐나가는 인연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나의 선배였던 사람이 우연치 않게 만나져갖고 그 사람이 나 위로하려고 밥 사주러 왔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지난번에 왔던 그 들부쌤을 만난 거 둘이 선후배거든.
그래서 그 집에 커피 하는 집이니까 커피 마시러 오라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그 집 커피 마시러 갔다가 사진반이 형성이 된 거야, 거기서. 그 최 목사님이 그 사진, 뭐 실천력 하나 뭐 한다 그러면은 긴 말을 안 해. 뭐 사진하는 사람이라니까 소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도 사진 배워야지 되는데, 그래서 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고 나한테. 팀을 만들어 놨으니까 수업을 언제부터 하겠느냐고. 그래서 진짜 그때 깜짝 놀라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것도 수업을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는 느낌이 언뜻 있는, 하도 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나 얼굴 딱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인데,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처음으로 수강료 얘기를 한 거야. 그것도 전화상으로, 뭐 자기가, 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수업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수강료 얘기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럼 수강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됩니다. 라고 그때 만들어진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 갖고 오는 거야. 지금까지. 그때 내가 설정한 금액이 60만 원이었어. 한 달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60만 원은 제가 받아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약간 이제 멈칫하시더라고. 12번. 12번이었니 그때도? 예. 12번에 석 달에 60이지. 그랬었어? 예. 몰라, 기억도 안 나. 하여간 60이었어 내가. 우린 더 싸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막 훈련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진 팀인 거야. 근데 그 트리티 식구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우리가 1년 넘게 했지. 시즌 3까지 했어요. 그랬어? 저가. 네네. 하여간 꽤 오랫동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원하던 사진, 나는 정말 기초도 가르치고 한다고 다 했는데 이들은 그거를 자꾸 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안 맥힌 거지. 쉽게 표현하면 테크닉 가르치는 게. 난 충분히 가르쳤는데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업은 그래도 길게 끝이 나면서 이제 분해가 된 거지, 수업이. 분해가 되면서 은경이가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에이트 스튜디오에서 건교의 숲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그 트리티라는 것이 하나의 뿌리처럼 이렇게 딱 나한테 이렇게 큰 줄기의 싹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야. 트리티들과의 인연 속에서. 은경이도 따지고 보면 그 인연과 연결돼서 온 거지. 은경이가 연결됐던 그 인연은 오히려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갖고 연결시켜주고 떨어져 나가는 인연도 있고, 별거 아닌데 그게 길게 자라는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변수를 가면서 뻗쳐나가는데, 트리티 식구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대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하고 이렇게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 이런 내가 요번에 유튜브로 강의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 언제 이런 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원체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그런 부분이. 그런데도 그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정말 나한테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하고 다른 에너지인데 살아있는 에너지를 움직이는 게 나한테는 좋은 기운으로 오는 거니까 그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재밌다.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살아났다 떨어졌다 살아났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게 내가 맨 앞으로 가꾸는 거겠지.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 나무는 사실은 온전한 나무로서 어떤 게 있는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 원으로서 그대로 있듯이 온전하게. 이게 보여질 때 들을 삐쭉삐쭉 나올 때 이렇게 잘라져 나가면서 나한테 다가온 인연들, 응? 인연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잘라 나가면서 실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걸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게 기다림과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완성이 기다림인 거야. 그러면서 말이 내가 좀 전달이 잘못됐는데 아까 4번하고 왜 4번 전달 가르쳐줬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내 인생 내가 풀었더니 3번이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거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네가 푸는 거지. 네 인생이 3번으로 해답이 났으면 3번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4번이 답이야. 응? 4번이 답인데 얘가 지금 3번으로 있어. 4번이 답이라는 거 알고 3번 거쳐서 4번까지 올 때까지 바라봐 주는 거. 이게 기다림인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기다림이 사랑인 거야. 사랑이 무엇이냐? 비정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요 생각을 이렇게 수렴돼 갖고 이것저것이 다 모여지는 게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도깨비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대림 묵상은 나도 거기 올리지는 않지만 자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그중에 내가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까 이거 찾아서 그거를 해놨는데 잠깐만 이걸 하나 읽어줄게. 이게 12월 15일 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이 이거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야. 이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도 같다. 이 세대 사람들이 4번이라고 가르쳐줘도 3번으로 알고 4번 걸 몰랐다고 똑같은 얘기죠. 얘기가. 그리고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 하더니 일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나누는 것을 같이 안 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니 내가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을 하고만 어울리는구나 라고 또 트집을 잡으면서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에 비유할까? 이게 이제 그날의 말씀이었어. 이때 나한테 이 세대 사람들 했을 때 이 세대 사람들이 꽂힌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썼던 게 뭐냐 쓰다가 못 올려 마무리를 못 해갖고 그냥 안 올렸던 건데 이 세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세대가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과거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사람들이다. 사를 삼으로 알고 사를 가르쳐줘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덩어리로 말하는 거다. 그럼 이 세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세대에 나는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저 나무를 전지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나한테도 해야지 되지만 나와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은 알아야지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것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덩어리가 져갖고 결론만 말하면
사랑은 나무 전지를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행위다. 아니, 기다림은 나무 전지를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행위인데, 이 나무 전지는 지금 보이는 것에서 나쁜 걸 잘라내면서 실제로 완성품인 온전한 그 상태의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다. 미켈란젤로가 저 대리석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은, 응? 그 속에 들어있는 천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떼어내는 거다 라고 조각품을 갖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것하고 똑같은 행위다. 그거를 해가면서 희망을 갖고 가는 거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됐어.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방대하게 막 퍼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얘기하면서 느낀 게 관계, 인연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에너지가 쏠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 인연에 대한 바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끌어다가 얘기한 결론, 기다림은 사랑이다. 그게 나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 나무처럼 최소한 이 정도의 청정함은 유지가 되는 기운으로, 향기로 사람들한테 먼 훗날 비춰지면은 그 희망을 갖고 가는 거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뭐. 어쨌든 장황하지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전번에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생각들이 다 비슷하다고 끝에서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까 미스크 쌤이 저기 얘기했잖아요. 그 익어간다라는 표현. 나도 이 기다림이라는 걸 쓰면서 그 단어도 생각이 났고 지금 선생님처럼 기다림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못 썼어요. 그런 생각이 다 진짜 나오네. 그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나의 선생님께서 나를 놀리면서 맨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는 그 말은 진짜 믿는데 하늘을 향한 단어들은 다 동의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면서, 이때 하늘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네.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단어들은 동의어야 사실은. 그걸 손짓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나 사랑이나 향기나 우리가 했던 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동의어로서 같은 말을, 언어를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편이야. 이 이야기로 나는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나온 단어는 동의어다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가슴에다가 이렇게 새겼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미순이가 그 얘기했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6개의 그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겨울까지. 어떻게 이게 같을까 싶은데 그럼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 말이 맞구나 싶어. 자, 이제부터 이제 자유스럽게 자유 토론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지. 힘 하나도 없다가 얘기하면 힘이 확 살아나네 다시. 이야기는 나의 힘. 뭐 이야기는 나의 힘이야. 근데 그 힘이 빠진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 나는 정말 크게 앓고 나면은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감정일지도 몰라. 크게 앓고 찬바람을 쐬면 확 생기가 돋아요. 그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드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확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나지. 오히려 이제 그런 공기를 마시고 그런 게 남아있는 미진한 멋을 아픔을 딱 오히려 씻어주는 느낌? 씻어줘.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건 맞아. 나는 힘없이 누워 있다가 점심 이제 남편이 아니
일어날 기운도 없는 누워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분갈이 오늘 내가 10개 했거든. 그거를 하면 기운이 나. 기운이 나. 흙에서 에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맞아요. 나지. 그게 천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분 며칠 새에 내가 한 100개쯤을 또 산 것 같아. 어, 대단하다. 근데 공간이 돼요. 아니요, 안 돼. 아니, 이제 분양을 하려고 우리 남편 말로 시집 보내려고 좋은 화분을 올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안 나가요. 근데 당근에다 2개를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갔어 아직. 근데 걔를 시집을 보내려고 싼 화분을 산 거야. 그치? 그렇지. 그래야지 오히려. 싸게 팔면 왜냐면 나는 계속 키워내는데 둘 음. 데가 없잖아요. 음.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걔네 빨리빨리 그래. 분양해봐요. 너 그거 야 그거를 또 내가 일 만드는 거는 같은데 일단 네가 화분을 아니 그거 뭐지? 여기에서 그거 한번을 하자. 세연이도 가서 도자기로 화분 만들고 선혜도 화분 만들고 막 이러거든. 도자기로. 근데 는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왜 예쁘냐면 그 식물에 맞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쁜. 그래서 너 이런 거 걔네들도 둘 다 식물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해갖고 같이 뭐 한번 해봐.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음. 그저께 주문한 거를 결제한 걸 잊어버리고 얘가 왜 장바구니에 또 있잖아. 주문을 안 했네. 또 주문했어? 또 주문했어. 응. 그래서 아까 막 보니까 겹쳐서 주문했네. 얼른 취소. 뭐 얼른 취소해. 안 좀 됐지. 컸을 텐데. 반품비 5,000원 내놓으래 또. 어. 그냥 갖기로 했어요. 응. 조금 있으면 어차피 또 주문할 텐데 뭐 지금 그거잖아. 아니 얘는 저 톱은 저거라 싼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이거 다 이사할 때 어떡하냐고. 그건 나중 생각하고 일단 사는 동안은 살기로 했어. 확정은 했어 이사 가는 거는? 몰라요. 어떻게 우리 엄마 맨날 다 아유 미순이가 가까이 있어서 참 좋아. 오늘 아유 네가 가까이 있어서 참 좋지. 또 그 남편이 미순 어떡하냐. 맞아. 엄마 뭘 고민하냐 엄마는. 여기 거 팔고 여기 살면 되지. 사면 되지. 엄마가 그러셔? 응. 그 엄마가 그러면 사람이 또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 또한 굉장히 굵은 인연인 거야 너한테. 정말. 그러니까 자식을 선택해야 될지 부모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네. 순리를 따르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 맞아. 그게 어느 게 순리일까요? 부모는 도리고 자식은 순리야. 순리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거고 내리사랑이 순리인 거야. 그래서 도리가 만들어진 거야. 인간답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리 때문에 도리를 100% 안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지만 응? 그거는 우리 순리도 내 자식이 컸잖아. 사실 이제 30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또 다른 거지. 응.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쪽 태클은 다 큰 애들을 뭘 아직도 끼고서 이렇게 걱정을 해. 이렇게 또 태클 걸면 그것도 맞아. 막. 그렇지. 여기 말 들으면 여기도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맞고 막. 근데 그렇죠. 아무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누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따뜻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실패율이 더 적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쪽?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따뜻한 쪽으로 답을 내리면은 맞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나도 가끔가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응해봐요. 어디 아니 한쪽이 따뜻하면 한쪽은 추운데 어떡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그래, 그 말도 맞네. 근데 어쨌든 다 다르니까 답이 없어 답이. 아직 이사 안 가셨구나. 그래서 선택인 거야. 근데 지금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든 게 그 기다리는 거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못 기다리는 걸로. 음식 나오는 것도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를 막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설득하는 막 그런 강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한쪽 기운이 막 너무 강하면 반대쪽 기운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기다림이 사랑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를 기다릴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막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너무 막 에너지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뭔가가 오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뭐를. 그런 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느낌에 편승을 해갖고 더더군다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없거나 막 내가 더 급하다. 나의 이야기가 먼저다. 내가 지금 내 얘기를 먼저 들어라. 그런 게 이렇게 그래서 약간 기다림이라는 게 좀 내가 사라져야, 내가 좀 죽어야, 내 에너지가 좀 가라앉아야 기다릴 수 있는 건가 보다. 일단 나라는 건 뭐야? 내 승천하는 에고겠지. 그 에고를 조금 더 에고를 또 분석해 보면은, 그치? 그렇게 하면 하나씩 조금씩 뭐랄까 하나를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에고가 나의 습관. 그럼 어떤 습관? 에고가 빚어낸 습관. 그 에고가 빚어낸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에고가 빚어낸 욕망 중에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나무로 따지면 이런 가지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갖고 요 가지는 꺾어야지 돼. 요거는 두면 좋겠어. 이거 굵은 거 이번에 이거 잘라야지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도 기다림이 아닐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집에 나무를. 그러니까 내년에 더 막 가지가 뻗어나고 꽃도 많이 피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난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럼 맨날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가지를 치는 걸 내가 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어. 왜 막 잘라야 돼 하는 게 되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어요, 여기 이사 와서. 실제 근데 계속 우리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아니 강가에 길가에 나무들을 봐라. 그것들은 그렇게 안 잘라도 지금 이 강에 있는 나무처럼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뻗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냐. 그랬는데 정원수는 특히 안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도 가로수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라줘야 더 튼실하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란다 하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시간이 걸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모른다, 이런 무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 그런 게 또 뭔가 정말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리고 잘라야지 이게 또 되는 어떤 순리 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내가 내 집 앞, 내 마당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올해 정말 많이 잘랐어요. 살다리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왜? 내 동생이 오면서 막 가감하게 막 해가지고 그냥 뭐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이사 와서 한동안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팔다리를 잘라내도 새 팔다리가 난다는 거지.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너무 지금 희한한 거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거의 다 지금 다 나무를 갖고 왔지. 맞아. 너무 저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첫 번째.
첫 번째로 신기했던. 하나무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음. 뭐 꽃 포함 나무 음, 다. 식물. 참. 그러니까 뭔가 그 식물이나 나무가 갖고 있는 대표성이 기다림인가 봐. 맞아. 정말 막 아니 씨앗 심어놓고 마당에 막 아우 진짜 기다려져요. 아유 여기서 뭐가 날까? 동백 싹 텄어 2개. 동백이? 나는 몽우리가 막 맺었어. 작년과 동백에. 그러니까 언제 꽃피나 막 이런 걸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미 선생님이 그 얘기하고 막 그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와닿았어요 오늘은. 나는 아까 뭐야 주역 뭐 그런 얘기할 때 진짜 팔자가 있나? 뭐 아주 없다고도 안 할 수 있고 딱 맞는다고도 할 수 없고 막 아까 그 얘기할 때 왜 옛날에 내가 신앙 갖기 전에 우리 친정에서 봤던 거 막 이런 것들 막 들었던 거 이런 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얼추 다 비슷하잖아요 왜? 맞잖아 막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종교가 힘들었던 게 그러면 저 전쟁이하고 쟤네들 말은 뭐예요? 쟤네 왜 맞춰요? 막 하나님한테 맨날 따지듯이 물었어 막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은 하나님의 서구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정보를 빼다 팔았구나. 그게 주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재밌다. 아니 맞더라고요 대충에. 나는 그렇게 맨날 아프잖아 왜 맨날. 그래서 아플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릇에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져서 전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는 기독교라는 그릇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담겨도 변질이 되지 않고 전해져. 진리니까. 진리는 어디에다 옮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시스템이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틀을 잡아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울타리를 계속 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교리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 때 그 교리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걸려드는 브레이크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유일신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유일신이라고 했을 때 유일 하나 오직 하나라는 오직 하나가 그야말로 이 컵이나 이런 연필처럼 이런 개체로서의 오직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한가위 할 때 한에 해당되는 그것의 한이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원이란 말이야. 근데 모든 것에 모든 진리는 꼭 성경 안에 하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온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왜 믿고 따르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나머지 다른 주역이나 다른 걸 보면은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믿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믿으면 괜히 불안하잖아. 괜히 불안한 게 아니고 죄 짓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지. 드는 거죠.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언어라는 방편에. 근데 언니 지금 그 강의를 진짜 잘못하면 지금 섹시큐가 되기 때문에 언니 같은 그렇게까지 이 사고의 확장에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이 얘기를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룹이 있다고. 응? 내가 독특한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와 보니 내 이웃에 그런 사람들을 만네.
지금 그 은경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음. 은 다 이런 거라고. 그날 우리 그 들풀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들풀쌤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냥 몰라요라고 그냥 해버리고 만다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이라기보단 당신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걸려 있기는 해. 목사이라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들풀쌤은 왜 나는 목사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분의 성향이 1번 성향이 아주 강하신 분이거든. 사실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이렇게 영적인 것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걸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면 현실을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정한다기보다 약간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고 일상의 어떤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자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딱질색이라는 표현을 한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영적이니 영성이 어떠니 이런 식의 표현만 써도 싫은 거야. 그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난 한 거지. 그러니까 최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팀에 한번 그 신도학사에 내가 그때 신도학사였을 때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최 목사님이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의외네요.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 최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왜냐하면 길 선생님 같은 경우가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 자체가 길 선생님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도 학문으로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렇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 기제에서 탁 튕겨서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들을 볼 수가 있겠어. 그런데 기존 교회는 분명히 말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훨씬 더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언니 같은 사람은 잘못하면 몰매 맞지 진짜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 넓다라는 표현이만. 은경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게 맞냐? 넓은데 저렇게 정가공파가 저렇게 많고 아직도 다 기독교인은 잠잠하고 다 저럴까? 그들이 잠잠하지 않아.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일 잘못하는 게 기독교인 같은데?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넓지 그거 않더라고. 맞아. 그런데 그 잠잠한 게 아니라 그 힘이 워낙 겉으로 이렇게 선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묻히는 것 뿐이지 이들의 이야기가 힘이 없지는 않아. 사실은. 서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화돼 있는 건데 서로 다 그 주장을 아니면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신앙적인 그런 관념들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진보와 보수로 이거를 굳이 뭐 나눠서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그 영역을 나는 진정한 진보, 진정한 보수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근데 그 뭔가 이 기독교라는 논리나 어떤 이런 관념 자체가 그냥 자기 어떤 조직화돼 있는 어떤 그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어 나가버려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이도 저도 다 알고 있지만 아까 선생님 말한 약간 보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은
예를 들면 오강남 선생님 같은 사람,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종교학자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독교에 근접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또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옳다 그러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이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그 적장끼리는 아까 우리가 3이라고 살아가고 가르쳐줘도 3이라고 막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적장들은 적군의 장수들끼리는 서로를 예우해주고 서로를 봐준다. 맞아, 맞아요. 응? 서로 반대편에 있지만 서로 극과 극은 통한다. 반대편에 있지만 소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내가 너를 죽여도 예의를 갖추어서 죽이는 거야. 상대에 대한 그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그 힘인데, 그게 없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장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 얘기 자주 하는 거. 정말 그 할머니들, 꼭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그 신앙의 그 순진한 그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한테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느냐라고 돌 던지는 거는 나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들은 그건 우리 아버지만 진짜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저 사람도 네 아버지가 될 수 있어라는 말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한테 굳이 뭘 그걸 계속 얘기를 해. 근데 그걸 폭력처럼 자기 권력처럼 휘두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정강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지 권력의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거기에 탑승해갖고 가는 지식인들이 문제인 거고, 대부분의 그 저기들은 그렇게까지 뭐 나는 그렇게 밀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지도자가 되는 그들이 자기들 욕망 때문에 지나치게, 이 뭐 정치 쪽은 안 그러냐, 마찬가지잖아.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미순이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잖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패 다는 것에 굉장히 망설였다고. 신문도 마음대로 거절을 못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명패를 다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또 못하는 것에 얼마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너 같은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너의 마음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아까 의은이 씨 표현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용을 해갖고 지네 권력 휘두르는 대로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정강훈이가 문제지. 정강훈이가 맞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그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은 그들의 욕망이 왜 거기 작용을 안 하겠어. 거기도 욕망은 작용을 하겠지.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어떻게 자리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나 성당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정말 똑같은 행위야. 장소가 다른 것 뿐이지. 언어가 다르고. 그것에 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면은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는 거고, 그게 내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만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의 폭이 좁은 거지. 그게 갇힌 것만큼.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나는 예전에는 나도 많이 그 반항을 했었지. 그런 거 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같이 그게 아니라고 막 논리로 따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 그래요 그러고서 말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틈이 저기 부천대학 선생님들하고 하는, 그들은 정말 정통 보수 기독교인들이거든. 또 지식인이면 뭐해. 그 속에 갇혀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내가 돌을 안 던지거든. 왜냐면 돌을 던졌을 때 불안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느끼면 되는 거지. 근데 미순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씩 불편도 느꼈다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불안도 했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는 게 균열이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유스러워진다는 얘기야. 그 근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늘 교회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엄청 준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분들은 네네. 저는 워낙 교회 문화 속에서 저도 자라가지고 아유 정말 막 크리스마스를 너무 기다리면서 막 뭐 칸타타 뭐 이런 거 막 준비하고 또 뭐 하여튼 뭐 막 하고 교회 안에서 그랬던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난 참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즐겁고 예, 행복해. 그래서 이 성탄을 기다린다는 거, 성탄이 온다는 거, 이거에 대한 그 들뜸과 설렘과 기다림은 참 행복한 추억, 기억 이런 걸로 남아 있어서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이 성탄 이브인데 참 쓸쓸하구나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고 뭐 그런 게 막 나는 떠오르네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 성탄 이브나 성탄절이나 나한테 똑같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탄절 이브 때 우리가 유일하게 올라이트를 했어요. 그 청소년 시기에 막 그날이 막 너무 즐거운 거야. 막 남자 여자 막 고등학교 때 그때는 얼마나 서로 막 그래. 근데 밤새도록 24 성탄절 전야에 뭔가 발표하고 막 다 끝나면은 난로에 교회 안에 난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송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밤이 저는 그 밤이 그렇게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걸 너무 기다렸어. 정말 이 대림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이 나누는 그 정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소녀 예. 은경이. 그렇지. 소녀 은경. 소녀 은경이. 진짜 교회 문화에서 자란 어떤 그런 거가 얼마나 행복한 추억이 많은지 몰라요. 따뜻하고 참 있지. 교회 나는 그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무슨 때리면 기타 들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지금도 그런다니까. 나는 그런 게 밥 먹을 때 손잡고. 그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그 따뜻한 거야. 그런 느낌들이 건강하고 맑은 느낌. 그 순간만 이게 확 피어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신앙을 또 지나면 또 감기다가 또 다시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무로 자라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가 주었던 그런 행복함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뭐. 그런데 내가 볼 땐 그건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영혼이 어린 시절에 맞는 그런 행복이 있는 거고 그게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순진한 아름다운 행복이잖아. 사실은 그거보다 또 더 깊고 아름다운 행복이 또 있단 말이야. 묘목일 때의 아름다움과 성하게 자랐을 때 아름다움과 쓰러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 이 나무로 보면은. 그리고 나목이 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묘목으로 자랄 때 그 예쁜 아름다움에 너무 아까 가지치기 하는 거 섭섭해 하듯이 너무 그걸 아쉬워하면은 안 된다. 그건 그 자체로 있는 거죠. 아니 어른 되었을 때까지도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다림의 날이었어요. 제가 민들레교회 다닐 때도 성탄절 24일은 꼭 교회에서 거의 밤 늦게까지 있다가 예배를 자정에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 성탄에 모여서 정말 마치 2000년 전에 예수가 25일 새벽
밤 12시에 24일과 25일이 오는 그 12시에 귀환하는 거죠. 내한테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24일 날을 정말 공동체원들과 함께 그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지냈다는 어떤 그런 거가 기억이 예, 또 어른 돼서도 그런 게 있고 물론 지금이야 뭐 또 다르게 이제 바뀌어가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다림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시 지금의 이 정말 늙음 익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뭔가 좀 다른 형태나 방식이겠지만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지금은 이런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가져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예전에 느꼈던 그것보다 익은 느낌의 행복으로 오겠지. 그치? 그래서 야 성탄절이니까 우리 모여서 밤에 케이크라도 자르고 놀자 뭐 이런 거 막 정말 하고 싶대. 올해는 전혀 못 하잖아.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각자의 자기 집에 앉아서 있어야 돼. 이런 거 가족끼리도 막 우르르 모여서 지금 못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오늘 이 기다림을 얘기하면서 드네요. 그거를 아쉬우나마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다 봤나? 수요일 날 우리가 그 교감 토크를 해요. 그 정명 시인하고 시를 같이 그 정명 시인이 시를 토크가 원래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27일이죠? 29일 29일이에요. 29일. 수요일 날 7시에 저녁 7시에 그때 이제 그 정명 씨가 원체 시인이잖아. 그 양반이 시를 본인이 선별해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 에피소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를 그 자연스럽게 사실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좀 하려고 했었던 거야. 오늘.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이게 아니라 내일. 내일 하려고 했다가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무산돼 버린 거지.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 줌으로라도 나는 오히려 건계숲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을 그 지금 말하는 은경이가 말한 그 송년회 밤처럼 줌을 통해서 우리끼리들 시를 나누는 만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할수 없는 거지. 내일도 다들 만나서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 적응해야지 뭐 어떻게. 그 29일 날 그 미순이는 그 수요일 날도 엄마한테 가니? 아니에요. 저녁 때 들어올 수 있지? 빨리 저녁 빨리 먹고 들어와야지. 꼭 와주세요. 언니쌤 꼭 와주세요. 은경이가 이제 본인이 주관을 하니까 사실 참 본인을 앞에 놓고 말하기는 그 힘든 시간도 지내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고 지금 그 연말 정리하느냐고 책 만들고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중에도 그걸 그냥 이거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거든. 응? 참 고마운 일이지. 건계수입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잘 참여를 좀 해서 그 시간을 좀 즐겨보자고. 정말 그날 송년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송구영신의 밤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건교로 가려고 하고요. 그 정명쌤 건교로 오시고 4명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정혜쌤 오셔요. 네. 내심 여기서 하고 선생님이 맛있는 빵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다 척 꽂아서 우리 쿠키도 만들어줄게. 네, 지금 쿠키 맛있게 지금 되고 있어. 너무 막 건강한 것만 들어가 있는 쿠키. 그치, 너무 건강하지. 그 와중에 맛을 냈어. 그게 힘든 건데 건강하면서 맛있는 거 힘든 건데. 맛이 나. 근데 먹다 보면 건강하다. 이제 조만간 건교빵 출시. 올레빵처럼 건교빵. 내가 옛날에 굴라시 만들었을 때 남편이 딴 맛은 안 하고 건강한 맛이야. 진짜 내가 만든 건 건강한 맛이 저절로 나, 그렇지? 제발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도 진짜 내가 엄마 그 견과류 집에 싸놓고 안 먹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먹을 때마다 정말 건강하다.
아유, 네. 아유. 어쨌든 오늘 네. 이렇게 이제 기다림과 연결해서 진짜 재밌는 걸 모두가 같은 나무를 갖고 왔다는 거.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언어가 동요를 이렇게 해서 수렴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정말 기다림은 겨울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 다음에 기다림 했을 그 이렇게 뭔가 맞아. 겨울은 맞아. 기다림은 나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가 겨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우리 그 조안이라고 이제 거기에 내가 오늘 올려놨어. 봤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정혜가 너무 떠오른 거야. 저는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동안에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얘도 사주명리를 요즘 공부를 하고 있대. 그런데 동지를 기점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겹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해는 어쩐지 감나무를 보면서 뭔가 다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사진이 너무 좋다. 걔가 지금 그 창경궁에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거든. 고종 황제 얘 그 왜 차 있잖아. 고종 황제 차. 그 차 보는 주차장. 이 카페로 변한 거야. 가봐야 돼. 그런 거기에서 얘가 이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 얘도 춤추는 애거든.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그 겨울이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에서 이 예민한 영혼들이 이 겨울을 나는 걸 그렇게들 힘들어하는 한 맞아요. 부류가 있구나. 겨울에서 봄 올 때가 되게 힘들대요. 요번에 나는 그거를 체감을 한 거야. 정혜 얘기 듣고 은희 이름이 사실 은희인데 은희 얘기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걸 느꼈어. 계절이 이게 힘든 계절이 있어? 그렇대. 그렇게 힘들대. 아무리 좋아도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가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요? 난 핀란드에 너무 오로라보러 가고 가고 싶은데.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기질 자체가 다른 우리가 사람은 모양을 하고 있다 다 똑같은 게 기질 자체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눈에 심으려고 눈장아도 사놓고 막 그런 거 시들리고.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왜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엄청난 무지가 낳는 그 폭력이라는 게 진짜 지나고 나면은 그런 거 알아차리는 게 익어가는 거 아닐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 그죠? 사람 진짜 달라. 다르면서 또 똑같아. 맞아. 다 나무 갖고 온 거. 그렇다 나무 갖고 온 거. 오늘 진짜 너무 놀랍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을 나무로 우리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신년 새해입니다. 그쵸? 네. 그러네요. 다음에 할 키워드를 생각들을 해보셔요. 날짜 보려고 제가 지금 6일. 1월 6일이에요. 오 마이 갓. 아닌데? 아니요? 아니다. 12월이니까 1월 6일 6일. 맞아. 어머. 1월 6일. 난 이날 미안한데 이날은 내가 안 되는데 어머, 이날 아버지 추도 예배를 안 동가야 돼요. 어떻게? 이때만 조금 요일을 한번 바꾸면 어떨까? 우리가 그러게요. 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나도 6일 날은 안 요일을 되는데. 바꿔요? 아니면 한 주를 미뤄요? 한 주 미루면 어때요? 그 주 지나서. 13. 네. 13일. 왜냐하면 둘째, 넷째 주 하면 13, 27 하면 돼. 그래. 그래요. 13, 27 하자. 오케이. 네. 뭘로 할까요? 키워드 다음 1월 됐을 때. 우리 하나씩 다 했는데 그죠? 정혜쌤 했나? 아니 이런 걸 잘 못 정하겠어. 모르겠어 잘. 그래갖고 누가 말하면 다 그거는 좋은데 그래도 이번에 정해봐요. 떠오르는 게 없네. 우리 다 했어 한 번씩.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하늘을 향해서 쓰는 언어는 다 동의어라고? 그러면 하늘? 너무 어렵겠죠? 하늘 사진 찍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할까? 모르겠어. 아니야, 그냥 하늘 해. 어려운 거 너무 할까요? 이렇게
괜찮아. 뭐든 이렇게 딱 던져진 걸로 응. 하늘한테 그래, 정보. 좋다. 야, 우리 여기서 맞아. 전제를 하자. 하늘을 하는데 하늘 사진 아닌 거. 한 번만 이 전제를 넣어보자, 이미지에. 응? 하늘 응. 사진은 안 됨. 응, 안 돼. 안 되는데 하늘이야. 오케이. 응, 오케이, 좋아. 응, 네. 그러면은 응. 하늘 사진 빼고 하늘. 너 그거